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박주연입니다. 최근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보험연구원의 민공영 보험 사기 연관 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영보험의 사기 금액이 연간 6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보험 사기는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금뿐만 아니라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보험 사기 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보험 사기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1번 열려 있고요. 문자샵 3989번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함께할 전문가 세 분 바로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미, 김미나, 박영남 전문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선미 전문가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보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 보험 전문가 우선미입니다. 네, 이어서 김미나 전문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나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했으니까 쏙쏙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영남 전문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험을 필요로 할 때 꼭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박영남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정보 박영남 전문가와 우선미 전문가가 준비를 했어요. 먼저 박영남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3대 질병으로 꼽히는 질병이 암, 뇌, 그리고 심장 관련 질환들입니다. 오늘은 혈관과 관련된 순환기 질환 중에서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혈액은 심장과 인체 각 장기 및 조직 사이를 순환시키는 통로이고요. 이 혈액은 심장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과 혈관을 통합한 지층을 우리가 순환기계 또는 순환기 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기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심장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주요 질환들은 여기에서 보이는 선행 질환들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혈압, 혈압이 높은 거고 고지혈, 피 속에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당뇨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 순환계통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상 혈압과 정상 혈당 그리고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특히나 순환기 관련 질환에 또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순환기 질환 중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이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대 사망 원인과 그 추이를 나타낸 통계 자료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위 그리고 4위에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과 달리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사망 원인 2위와 4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요. 여기 보시면 당뇨라든가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고혈압성 질환 같은 경우도 전부 혈관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이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환계 질환 가운데서도 혈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좀 발생하는 질병이죠. 네, 맞습니다. 혈관 질환 또는 순환기 질환은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발병률이 높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40대를 시작으로 해서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과 같은 순환기 질환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 60대 이상부터는 급격하게 그 순위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이 혈관과 관련된 질환의 종류도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분들에게 아무래도 이 순환계 질환은 더욱더 위험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이별 증가 비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 자료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자료를 바탕으로 60세 이후에 그러니까 노년기에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이 얼마나 급격하게 높아지는지를 보기 쉽게 표현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순환기 질환은 점차적으로 높아지다가 50세 이후부터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0대를 지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넘어서면서 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같이 나이를 먹게 되는데 그럴수록 혈관에는 더 많은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우리의 혈관벽도 점차 얇아지게 되겠죠. 본인이 20대 또는 30대 그리고 30대, 40대를 지나면서도 건강하셨다고 하셨더라도 이 혈관에 대한 건강만큼은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과 순환계통 질환,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년 쪽으로 갈수록 위험한 혈관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자세히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암에 대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계시고 인식이 되어 있으셔서 아마 암에 대한 보장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실 텐데요. 앞에서 박영남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망 원인 1위는 암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뒤를 잇고 있는 뇌 질환 또는 심장 질환도 굉장히 많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암 보장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면 자칫 이대 질환에 대한 보장을 놓치실 수 있어요. 이 이대 질환이라 함은 뇌혈관과 심장에 그 심장 혈관이 갑자기 터지거나 막혀서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을 얘기하고요. 심한 경우는 이제 사망을 동반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많이 좀 예방을 하고 준비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에 대해서만 중요도를 생각하셔서 암보험만 많이 준비하시게 되면 암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이대 질환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또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범위가 낮은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도 이 시간 좀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암에만 좀 보장이 되어 있으시고 이대 질환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대 질환은 어떻게 준비하시는 것이 맞고 체크해 보실 포인트까지 잘 챙겨보시는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혈관 질환 가운데서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뇌 질환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 편마비, 그러니까 즉 한쪽 부분이 좀 뻣뻣해지고 마비가 되는 증상이 있고요. 얼굴에 느낌이 좀 이상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안면마비 증상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좀 시야가 흐릿해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어지러워서 보행이 조금 어려울 만큼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좀 강력한 두통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심장 질환 쪽도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장에 문제가 좀 생기시면
굉장히 많은 통증을 느끼세요. 우리 가끔 드라마 보시면 가슴을 갑자기 부여잡고 막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참기 힘든 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굉장히 심한 가슴의 통증을 느끼게 되시고요. 그와 동반해서 호흡곤란과 또 식은땀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구토나 현기증 같은 통증이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내가 오늘 좀 피곤한가? 아니면 내가 좀 무리를 해서 이런 증상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하시고 빠른 조치 취하셔서 큰 병을 예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특히 이제 40대에서 60대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이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비파열성 뇌동맥류, 이건 좀 어떤 건가요? 네. 뇌혈관 질환 중에서 젊은 층부터 발병률이 높은 대뇌동맥류 질환이 있는데요. 뇌동맥 일부가 약해져서 그 부분이 풍선이나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 속 시향폭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뇌동맥이 부풀어 오르다가 풍선처럼 빵 터지게 되면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게 되고요.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뇌동맥류가 터지면 뇌출혈이 되고요. 그 전 단계일 때 뇌혈관 진단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뇌경색과 뇌출혈은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네, 말 그대로 뇌경색이라 함은 혈관이 막히는 증상을 얘기하고요. 혈액이 혈관을 아무 문제 없이 잘 통과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또 우리 운동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부족과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먹게 됨으로써 혈관도 같이 노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혈관이 좀 막히고 좀 약간 노화되고 혈관에 어떤 혈전도 많이 생기게 되고 혈관벽도 두꺼워지게 되면서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뇌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이 막힌 혈관이 빵 하고 터져버리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실 때 풍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풍선을 불었다 또 바람을 뺐다 불었다 바람을 빼면 풍선이 이렇게 약해져서 터지기 쉬운 것처럼 우리 지금 몸에 있는 혈관들도 혈액이 통과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혈관이 막히게 되고 막히다 보면 혈관이 자꾸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혈관이 불었다 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혈관벽이 약해지게 되고요. 또 지금 현재 뭐 고혈압약이나 이런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혈관벽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해져 있는 혈관이 결국 터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터지는 것을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과 뇌출혈을 같이 포함하는 말이 뇌졸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뇌혈관 질환의 범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구분이 될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출혈이랑 뇌졸중이란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뇌졸중이라 하면 우리가 예전에 중풍을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뇌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100명으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뇌출혈을 진단받는 사람은 10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9% 정도만 뇌출혈 진단을 받는 거죠. 굉장히 적은 확률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뇌경색과 뇌출혈을 의미하는 뇌졸중 진단을 받는 분들도 한 70명을 내외하는,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이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뇌혈관 질환이라는 진단으로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뇌출혈
뇌출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익숙하게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100명 중에 9명 정도만 뇌출혈 진단을 받는다고 봤을 때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좀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보험 가입하시면서 약관이라는 것을 좀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약관은 좀 보기 어려워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고 또 보고 싶지 않은 책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약관 내용 중에서 뇌혈관 질환의 분류 코드 이것이 표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장이 뇌출혈 에만 보장받는 진단으로 가입되어져 있다라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진단명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확률이 적은 쪽으로 보상받게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가입이 되어져 있다고 하신다면 6가지 진단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보다는 폭넓은 보장을 가져가시려면 뇌혈관 질환이라는 보장을 준비하셔야만 뇌출혈과 뇌졸중 그리고 그 외에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실 때는 보장의 범위가 뇌혈관 질환을 다 보장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실제 보상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으로 보상을 받으신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분은 CI라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당연히 이분이 CI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뇌질환 쪽으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안타깝게도 뇌경색증 진단을 받게 되신 거고요. 그러면 이분이 CI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데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을 때 보험금을 얼마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단 한 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은 뇌경색증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는 뇌 쪽으로 보장받게 준비 다 되어져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증권을 살펴보거나 어떤 그런 뇌질환 쪽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시게 되면 뇌질환 쪽으로 뇌혈관 질환 쪽으로 준비가 많이 안 되셔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뇌혈관 질환으로 잘 보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라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간혹 이제 가슴 통증을 또 호소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럴 때 심장 질환 중 하나인 협심증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심증 같은 경우는 어떤 건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협심증은 심장 질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앞에서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라면 이 심장 질환도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실 텐데요. 심장은 온 몸에 피를 공급해주는 공간이잖아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은 이제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요. 이러한 심장이 이런 심장 운동에 의해서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심장에 연결돼 있는 관상동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심장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통증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좁아지는 듯한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질환이에요. 이 협심증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속하게 되고요. 이에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돼서 심장이 더 이상 혈액과 산소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심장이 괴사되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의 범위 같은 경우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험회사에서는 크게 심장질환의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증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100명으로 가정해 봤을 때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는 분이 11명 정도, 약 11%에 해당하고요. 그 나머지에 해당하시는 90% 정도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심장질환은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돌연사의 80% 이상은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는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는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으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급성 심근경색증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협심증과 같은 병도 보장이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증 담보로 보장이 되어 있으시다면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을 때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이처럼 급성 심근경색 진단으로만 보장이 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 3가지만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는, 제외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보장의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보장을 받는 담보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단 3가지만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 분들, 혹은 내 보험과 관련해서 이런 좀 질환들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1번 그리고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2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CI 보험의 보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CI 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CI 보험은 종신보험에서 좀 더 진화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에서 50%에서 80%의 진단비를 선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CI 보험에서 보장하는 2대 혈관 질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만큼 보장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결국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장 범위에서는 당연히 제외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I 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뇌 쪽, 그다음에 심장 쪽 진단비는 굉장히 범위가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I 보험에서 이 관련 보장이 좀 작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혈관질환 보험 가입 시 체크사항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혈관질환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혈관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혈관질환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좀 준비하실 때 좀 몇 가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먼저 보장의 범위를 확률이 낮은 것보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범위로 넓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그리고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을 넓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심장질환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일수록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셔서 보험료를 좀 더 적게, 짧게 내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장 기간도 80세보다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받는 기간을 길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대 진단비는 생명보험 회사보다는
손해보험 회사로 준비하시는 것이 보장 금액도 조금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지만 또 이에 관련돼서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서 준비되어 있는 수술비가 훨씬 더 보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보다는 손해보험회사 쪽으로 좀 자세히 좀 더 알아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선택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혈관 질환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1번 그리고 문자샵 3989번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이어서 알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민아 전문가가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여러 진단비는 준비하시는데 수술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수술을 하겠어 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상받을 일이 아주 많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앞서서 뇌나 심장의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심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심장 주변의 혈관에 찌꺼기가 쌓인다든지 노화나 만성질환에 의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을 느끼는데 이를 협심증이라고 말씀 들으셨죠. 들으셨다시피 급성 심근경색의 전 단계고요. 이 좁아진 혈관이 하는 수술이 바로 스텐트 삽입술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작은 망을 좁아진 혈관에 끼워서 전처럼 혈액이 원활하게 돌 수 있게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수술이고요. 이 스텐트 삽입술은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균 3회 이상 하게 됩니다. 수술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한데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그런데 이 심장 수술이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혈관 질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술 방법을 좀 알아볼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협심증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면 심장의 왕관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동맥이 막히게 되어서 스텐트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게 되는데 동맥을 뚫을 수 없을 때 심장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피를 돌게 하는 수술이에요. 이 수술을 첨단 의료기술로 하게 되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수술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한 경제적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수술을 두고도 정확성과 회복도도 느린 기존 방식의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술 비용이 또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진료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될까요? 네, 통계 자료를 보시면 주요한 수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중에 질병 수술비의 금액이 2014년에는 약 4조 원 정도 됐었는데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약 6조 원에 달했습니다. 수술 건수는 연간 3%씩 증가했고요. 수술 비용은 연간 6% 정도가 올라갔다는 걸 봤을 때 가격이 비싼 수술이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의료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 통계 자료 안의 비용에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수술 건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진료 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의료기술이 좀 발전했으면 좀 더 저렴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하려면 그 기술 개발에 자본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회사는 당연히 수익을 창출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신의료기술이 일반화가 되기 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보장하지 않아서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실비만 있으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내 부담을 덜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수술 방법을 이용할지 모르니까 수술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비교해보기 전에 일단 수술비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단비는 딱 한 번 받고 끝나는데요. 수술비 담보는 회당 지급이 되는 반복 지급의 형태입니다. 만약에 내가 뇌혈관 수술을 실제로 200만 원을 주고 했다고 해도 뇌혈관 수술비를 1,000만 원 가입했다고 하면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에
회복 기간 동안에 필요하신 자금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장 범위와 금액에서 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생명보험사는 수술특약이나 특정 질병 수술특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술특약은 모든 수술을 경중으로 나누어서 1종에서 5종으로 보상하고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특약은 약관에 지정된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증권을 보시면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5대, 32대, 120대 수술비 또는 뇌혈관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비처럼 진단명이 붙어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정된 수술을 하게 되면 생명사보다 금액을 훨씬 많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사든 손해사든 수술비는 반복 보장이 된다는 공통적인 장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나뉘어질까요? 네, 생명보험사는 보장하는 범위가 굉장히 폭넓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면책 사유가 따로 없고 제왕절개나 치질 수술도 1종으로 분류되어서 10에서 30만 원 정도 받게 되고 체외 충격파, 맹장 수술, 복막염 수술 같은 경우는 2종 수술로 30에서 60만 원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술이나 디스크, 녹내장 수술, 그리고 심지어 방사선 치료도 생명사는 3종으로 분류해서요. 50에서 100만 원 보장을 받습니다. 4종 수술은 위절제술이나 췌장 관열술 등이 포함되고 100에서 200만 원 보장되고요. 5종은 암수술, 장기이식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같이 큰 수술로 300에서 600만 원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관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손해보험사 증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열 수술은 개두수술, 개흉수술 같이 치료 부위를 절개하여 하는 수술이나 암세포 같은 것을 도려내서 절단하는 수술을 말하고요. 반대로 비관열 수술은 치료 부위를 직접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이나 카테터 등으로 수술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보험에서 이 수술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다양한 수술비 사례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아주 많이 하시는 수술이 있죠.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요즘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렌즈 삽입을 해서 시력이 현저히 좋아지는 수술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이 수술비가 한쪽당 4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시기도 합니다. 예전 실비는 다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2016년 이후의 실비는 렌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백내장 관련해서 보험을 준비를 해두시면 부담을 훨씬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건강검진 때 한번 떼게 되면 앞으로 계속 떼게 된다는 대장용종도 생명사, 손보사 수술비가 잘 되어 있다면 50에서 1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는데 2년에 한 번씩 떼게 되면 수술비도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50에서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 질환인 줄만 알았던 갑상선 질환도 요즘은 남녀 발병 비율이 비슷해졌어요. 이 부분도 생명사, 손해사 합해 200에서 500만 원 준비하실 수 있고요. 여성들의 화제의 질병인 유방, 양성혹 수술도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혈관 수술의 대표적인 비관열 수술,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는 생명사에서 5종 수술비 500만 원, 손보사에서 질병 수술비 50만 원, 2대 수술비 2천만 원, 심혈관 수술비 1천만 원, 5대 수술비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550만 원을 청구해드린 예시도 있습니다. 수술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럼 수술비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수술비도 그렇지만 다른 보장을 준비하실 때도 생명사와 손해보험사의 장점을 골라서 준비하신다면 보상의 폭이 크고 넓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복층 설계를 해서 보장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복 보장 받으려면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비갱신형으로 5만 원에서 8만 원 선에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큰 수술이나 중대한 수술들은 연세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수술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큰 수술만 따로 만기를 줄여서 설계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집 가족 병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먼저 체크를 하셔서 그 질병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왕 보험료를 내시는데 작던 크던 보장을 잘 받으시려면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빠지는 보장 없이 촘촘하게 준비하시는 게 쏠쏠한 보험 혜택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각종 수술비와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봤고, 뭐 시청자분들께 추가적으로 좀 이것만은 좀 유의해라, 뭐 어떤 보험을 좀 살펴봐라라고 뭐 조언해 주실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험을 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생각지도 못한 큰 병에 대비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병들은 대체적으로 경제활동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에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 즉 젊은 나이에도 그 병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야말로 유병장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큰 병은 아니지만 자주자주 여러 사람들에게 생기는 질환이다라면 생각보다 치료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그 돈은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똑같이 보험료를 30만 원 내고 있는 2명 중에 A라는 사람은 대장 용종만 떼더라도 50만 원, 100만 원씩 받는데 B는 한 푼도 못 받거나 10만 원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데 그 B가 나라면 화가 나지 않으시겠어요? 어차피 보험료 내시는 거 이왕이면 작은 질환이든 큰 질환이든 빠짐없이 촘촘하게 준비하셔서 이상한 걸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오늘 마지막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보험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박영남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종신보험 리모델링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는 목적을 가지고서 보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종신보험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연금보험을 선택하게 되겠죠. 또는 이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싶으면 건강보험을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 또는 병원에 들어가는 병원비가 걱정이 된다면 실손 의료비 보험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험이라는 거는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해 줄 수 있는 상품은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이 목적과 맞지 않는 상품으로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목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목적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맞지 않다면 내가 원하던 목적에 맞게 보험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리모델링의 첫걸음은 보험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사례를 볼게요. 이 상품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으로고요. 그 주보험이 사망 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께 여쭤봤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뭔지 여쭤봤더니 암, 뇌, 심장과 같은 중대 질환과 실손보험을 목적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전해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이 보험은 사망보험도 보장을 해주고 암이나 뇌나 심장도 보장을 해주고요. 실손보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도 맞고 굉장히 잘된 보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관가한 점은요. 이분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주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사망보험금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이 고객분께서는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 보험이 총 23만 원의 금액인데 이 중에 절반 가까운 10만 5천 원 정도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망보험금에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가입 목적이었던 암, 그리고 뇌, 그리고 심장질환이 보시는 것처럼 전부 갱신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한 보험이 이 보험료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올라서 얼마가 될지 모른다면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갱신 부분을 우리가 문제로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분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에 대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보험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중대질병이라고 하는 암, 뇌, 심장에 대한 담보들이 전부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리모델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보험은 2017년도에 가입된 보험으로서 가입한 지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조금 아까울 수 있지만 우리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진행을 하고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때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뿐만 아니라 유사암과 고해암까지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봤고요.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우선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뇌출혈만 보장을 해주는지 뇌출혈과 뇌경색을 같이 보장을 해주는 뇌졸중 담보인지 그리고 뇌혈관 질환 담보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까지 전부 보장받을 수 있게 단계를 나눠서 뇌출혈과 뇌졸중 그리고 혈관 질환까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 주는지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보장을 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담보를 구성했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 수술비 특약이 가격 대비 보장 금액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진단비들은 한 번 받으면 그 담보가 사라지는 반면에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또는 반복해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비 담보를 통해서 뇌혈관, 심장 질환을 반복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구성하고 그리고 82대, 100대 이런 특약을 구성을 같이 해서 우리가 생활 질환으로 겪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필요한 사망보험금을 없앴기 때문에 이 보장이 훨씬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까요? 종신보험이나 CI보험 또는 요새 판매되고 있는 GI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사들은 이 무조건적인 해약보다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제도성 특약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례는 CI보험이라는 상품에 가입된 경우인데요. 이 CI보험은 크리티컬 일네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중대한이라는 용어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뇌출혈이나 뇌경색 또는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 하더라도 진단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한 약관의 해석을 보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신경학적 결손이 25% 이상 나타나야 되고요. 또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그 근육 조직이 괴사를 이뤄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했을 때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약관의 규정들 때문에 이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야 돼서 진단받았을 그 당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그 괴사 정도 또는 회복 가능성을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뇌와 심장과 관련해서는 보험금을 받기 힘든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뇌혈관, 뇌경색까지 보장을 받고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첫 번째 사례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무조건적인 해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상품 같은 경우에 2008년에 가입이 돼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한 지 무려 12년 정도가 경과된 상품이거든요. 이런 생명보험사의 상품들은 납입 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게 되면 감액 또는 보시는 것처럼 감액 완납
또는 일시납, 완납이라는 이런 제도성 특약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보험을 유지하면서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실시한 이 감액 완납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보험금을 약간 줄이지만 그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게 완납 처리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가입된 금액 4,500만 원을 2,800만 원 정도로 감액을 하고 대신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끔 완납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매월 나가는 보험료는 제로가 되겠고 이 해지 환급금도 일부분을 해지한 거기 때문에 약 1,200만 원 정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죠. 이 해지된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보험의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보험료를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튼튼한 보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3대 질병에 대한 암,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을 같이 준비를 하게 되고요. 앞에 살핀 것처럼 수술비 보험을 통해서 부족한 보험금을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 구조를 전환을 시켰고요. 기존에 받을 수 없었던 뇌경색, 뇌혈관, 심장, 혈관 진단비도 확보를 하고 수술비 담보로 생활질환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개선이 됐습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으로는요. 전체적으로 납입 기간이 약간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보장이 더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월 보험료는 절반가량으로 줄게 되고 또 앞에서 1,200만 원 정도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 환급된 보험료로 향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절반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대 질환 관련해서 어떤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 리모델링 사례인데요. 이 케이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뇌 그리고 심장보험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을 하게끔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보장의 범위도 작고 10년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겠죠. 그런데 이 담보들은 범위가 좁아서 원래 보험료 자체가 저렴한데 일반 분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보험료가 저렴한 것만 찾다 보면은 정작 내가 보험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뇌출혈에 한해서만 1,000만 원 보장, 급성 심근경색에 한해서만 1,000만 원을 보장하게끔 10년 갱신 상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뇌혈관 질환과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까지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앞에서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혈관 질환과 기타 수술들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장이 넓어진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늘어난 보험료는 한 6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갱신형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보험들이 있는데 각 담보마다 이 보험사마다 가격을 다 다르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처럼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 보험으로 전환했음에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진단 금액만 놓고 보면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갱신형 보험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순환계 질환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리모델링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앞에서 살펴본 분의 예인데요. 이분은 실제로 저한테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이 보험 가입하고 40여일 만에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으시고 코일 색전순이라는 수술까지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입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암보험과 다르게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고 90일까지는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면책 기간이 있는데 이런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발생 시에 50%만 지급한다는 감액 기간은 있지만 특별히 90일이 지나야만 보장을 해주는 면책 기간은 대부분 없는 경우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장을 받으셨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아니라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뇌동맥류는 뇌혈관 질환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질병인데요. 다행히도 이분은 뇌혈관 질환 담보도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대 기관 수술이나 뇌혈관 질환 수술 같은 수술비를 담보를 제가 같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진단금뿐만 아니라 수술비까지 전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었죠. 근데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이 가입하신 지 1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원래 약속한 금액의 절반만 보장을 받게 된 점인데요. 그래도 이 보험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뇌출혈 담보만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보장을 전혀 못 받았을 텐데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크지는 않지만 이 뇌동맥류에 대한 진단금과 수술비를 통해서 이 병원비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 순서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전화나 문자는 활짝 열려 있거든요. 02-2638-3951번 그리고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